됐습니다. 자, 이제는 테스트 출제 설명드려야 되는데, 테스트 출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문제 은행에서 바로 입력되어 있는 그 문제 묶음들을 한번 볼까요? 문제 묶음들을 선택해서 출제 버튼 눌러서 출제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 이전 그 설명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죠. 문제 은행 관리 설명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테스트를 출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지금 설명드릴 테스트 출제에서 테스트를 출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테스트를 출제할 건데 타이틀 뭐로 할 거냐 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를 테스트 출제 테스트입니다. 이게 너무 뭐라고 2011년 뭐 1학기 뭐 중간고사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해서 그 테스트의 제목을 쓰고요. 과목을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응시 그룹, 어떤 그룹들이 지금 출제하려는 테스트에 응시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우선 상위 그룹을 먼저 고릅니다. 고르면 아래쪽으로 하위 그룹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위 그룹들을 선택을 해줘요. 1학년만 보게 할 거냐, 아니면 2학년도 보게 할 거냐, 초등반에 1학년, 2학년만 보게 할 거냐, 아니면 5학년도 보게 할 거냐,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채점 방식이 있어요. 채점 방식은 뭐냐면, 그 테스트를 이제 출제를 해서 학생들이 응시를 하게 되면, 이제 채점을 하는 게 문제가 되죠. 관리자가 직접 채점을 할 것이냐, 아니면 프로그램상에서 채점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학생이 테스트를 응시해서 답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상에서 채점을 해버리고 끝내는 게 바로 자동 채점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직접 채점 방식은 뭐냐면, 관리자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테스트에 응시를 한 이후에 답안지를 제출한 이후에 나중에 관리자가 그 학생들이 제출했던 답안지를 직접 보면서 채점을 하는 그런 방법이 직접 채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골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자동 채점이 편하긴 편한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객관식의 경우, 아니 주관식의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이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띄어쓰기 하나, 뭐 받침표 하나, 뭐 대소문자 같은 것도 토시 하나도 틀리면 틀린 게 돼요. 제가 자주 예로 드는 예인데, 이순신 장군 주관식 정답이 이순신, 이 세자예요. 이순신. 근데 어떤 학생은 이순신 장군님, 어떤 학생은 성웅 이순신,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주관식 정답을. 그게 다 맞는 답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 이순신만 아니면 그냥 다 틀린 거야. 그렇게 채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게 돼요. 자동 채점으로 해놓으면. 또 말하기 평가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파일을 업로드하는 형태의 그 문제일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서 그 파일을 열어보고 파일 내용을 읽어보고 해서 채점을 줄 수가 없어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대로 업로드를 한 건지 잘못 업로드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업로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얘가 프로그램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틀린 거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그 자동 채점을 쓸 수 있는 그 문제는 객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객관식 문제일 때만 자동 채점으로 선택을 이렇게 해놓고 하시고, 주관식이나 주관식이죠. 파일 업로드 형태에서 주관식이니까요. 주관식 형태의 문제가 포함된 테스트일 경우에는 직접 채점을 선택해서 출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관리자가 직접 보고 채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중복응시 보도록 할게요. 허용함, 허용하지 않음.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출제하면 이 테스트에
같은 테스트에 하나의 학생이 여러 번 중복해서 응시를 할 수 있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중복 응시를 허용함 그러면 여러 번 응시할 수 있게, 같은 시험에 같은 학생이 여러 번 중복 응시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허용함이고요. 허용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의 같은 시험에 같은 학생이 한 번만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중복 응시에 허용하지 않음, 이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성적 공개.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어요. 성적은 뭐 당연히 공개가 되겠죠. 본인한테는 테스트에 응시한 그 학생들 본인한테는 당연히 공개가 되겠지만, 그 본인 말고 다른 학생들한테도 공개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할 거냐, 공개적으로 누가 몇 등 했고 몇 점 맞았고 그거를 그 학원이나 학교 뭐 게시판에 딱 붙여놓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학생들 압박용으로 많이 쓰죠. 성적 공개를 하니까 알아서들 잘 공부해라 식으로. 그래서 공개를 이렇게 해 놓으면, 자, 학생 페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학생 페이지. 자, 이게 학생 페이지인데 성적 공개에 가서 보면, 성적 공개 메뉴 가서 보면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죠. 시험의 타이틀이. 성적 보기를 클릭해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보여져요. 50점 맞았다, 40점 맞았다, 순위 1등이다 2등이다, 백제 왕에 대한 테스트에서 이런 식으로 그 자기 본인이 아니더라도 성적을 확인을 하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라는 걸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개로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성적 공개 메뉴에 그 테스트가 보여지고요. 성적 보기 뷰를 클릭해서 누가 1등 했고 꼴등 했고 다 알 수가 있어요. 대신에 순위하고 아이디, 이름, 점수, 응시 일자 정도만 공개가 됩니다. 몇 번 문제에 몇 번을 찍어서 틀렸다 맞았다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간단하게 순위 몇 등 했는지 순위하고 아이디, 이름, 점수, 응시 일자까지만 공개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 페이지는 끄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공개는 본인한테만, 응시했던 학생 본인한테만 성적이 공개가 되고 다른 학생들한테는 전혀 공개가 안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 기간 보도록 할게요. 이건 설명 따로 안 드려도 되겠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까지 11년 뭐 3월 31일까지 이렇게 한다든가, 이 시험 기간을 설정해 놓으면 이 시험 기간 안에만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 있어요. 이 시험 기간이 아직 아니거나 아니면 지났거나 그러면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시험 기간 상관없이 아무 때나 테스트에 응시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시험 기간 없음,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설정된 날짜는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날짜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그 응시 가능해지니까. 자, 그리고 제한 시간이 있네요. 제한 시간. 아워는 시간이겠죠. 인, 분 있고요. 그 하나의 이 테스트를 응시를 하는데, 응시를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을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해서 그 예를 들어서 10분을 했다. 그러면 이 테스트